오늘은 한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려 합니다. 35년을 성실히 일하고 받은 퇴직금 1억 원. 그 돈을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삼으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지켜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께도 꼭 필요한 교훈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한 청취자이신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5년간 다닌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길이었어요. 손에 쥔 퇴직금 통장에는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액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주자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노후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겠어요. 아내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35년간 매달 받던 월급 300만 원이 끊어진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1억이라는 목돈이 주는 안정감도 분명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1억, 분명 큰 돈이긴 하지만 앞으로 20년, 아니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매달 나오는 170만 원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데 이 돈으로 정말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생활비 200만 원이라고 치면 1억 원으로는 고작 4년 정도밖에 못 버텨요.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퇴직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동네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동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야, 너 퇴직금 은행에 그냥 박아놨냐? 요즘 금리가 얼마나 되는데 연 1%도 안 되잖아. 그거로는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 맞는 말이었어요. 100만 원 이자로 한 달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봤자 월 7, 8만 원 정도의 이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뭘 해야 하는데? 동기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요즘 괜찮은 투자처들이 많아. 부동산 펀드, 사모펀드. 조금만 공부해보면 연 7에서 8%는 기본이야. 어떤 건 10%도 넘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내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위험한 건 안 되고 확실한 것만 해야지. 그 후로 정말 신기하게도 여기저기서 투자 제안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사촌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촌형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야,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해 볼 생각 없냐? 요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대박이야. 3천만 원만 투자해주면 6개월 후에 4천만 원으로 돌려줄게. 사촌형의 말에 솔깃했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는 동네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브리핑 자료까지 준비해온 모습이 제법 전문적이어 보였거든요. 후배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형님, 요즘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투자 클럽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지난 6개월 수익률이 월 평균 15%예요. 1억 다 넣으시면 1년 후에 2억도 가능해요. 숫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가상화폐라는 말에 아내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아내가 펄쩍 뛰며 말했어요. 그건 도박 아니야? 절대 안 돼. 고민하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동네 은행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지점장이 제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지점장이 친근하게 다가와 말했어요. 고객님,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 좋은 상품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부동산 펀드 수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은행에서 하는 말이니 믿을만 했어요. 지점장은 깔끔한 팸플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점장이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이 상품은 연 7% 수익을 보장합니다. 물론 은행에서 직접 운용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투자회사에서 운용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손실이 없었어요. 연 7% 보장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1억 원을 넣으면 월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계산이었거든요. 연금 170만 원과 합치면 월 220만 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다른 고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점장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세요. 특히 퇴직하신 분들께서는 안정적인 수익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소개해 준 거니까 그나마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래도 전부 넣기는 무섭고요. 제가 제안했어요. 그럼 절반만 넣어볼까요? 5천만 원 정도? 아내도 고민하더니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5천만 원이면 설사 잃더라도 5천만 원은 남으니까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가서 부동산 펀드에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가슴이 뛰더라고요. 평생 처음 해보는 투자였거든요. 처음 3개월은 정말 달콤했어요. 매달 말일 통장에 35만 원씩 입금되는 모습을 보며 아내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제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여보, 역시 은행에만 넣어두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매달 35만 원씩 들어오니까 연금이랑 합쳐서 200만 원이 넘네요. 아내도 덩달아 기뻐했어요. 그러게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6개월이 지나자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투자회사에서 보내온 운용 보고서에는 현재 수익률 8.2%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보고서를 흔들며 말했어요. 여보, 보세요. 7%라고 했는데 8%가 넘네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도 이제 투자의 맛을 알겠어요. 그때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남은 5천만 원마저 추가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아내가 듣고 말렸어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욕심내지 마요. 지금도 충분해요.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월말에 입금되던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며칠 늦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투자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담당자는 답답하게 말했어요. 일시적인 현금 흐름 문제입니다. 곧 해결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회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임대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5천만 원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5천만 원은 남았으니까 그걸로 조심스럽게 살아가요. 아내의 차분한 반응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어요. 아내도 절망했지만 저를 위해 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욕심을 냈을까 하는 후회가 끝없이 밀려왔어요. 남은 5천만 원으로 생활을 이어갔어요. 연금 170만 원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부족해서 매달 100만 원 정도씩 통장에서 뺐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이면 4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수술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200만 원. 결혼한 딸이 육아 때문에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500만 원.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가 정말 다 떨어져요.
제가 무력하게 답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딸애도 어려운데 3년이 지나자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남았어요. 4년째에는 2천만 원. 통장에 2천만 원이 남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찾아가 일자리를 문의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까요?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어요. 67세시면 도서관 안내, 아파트 청소, 공원 관리 정도 가능한데요. 월 30만 원 정도입니다. 30만 원. 과거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때 저에게는 희망이었어요. 도서관 안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책 정리를 도왔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과거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저를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일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매달 30만 원이라도 벌어들인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남은 2천만 원도 더 이상 함부로 쓸 수 없었어요. 이전의 실수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1천만 원은 은행 정기예금에 넣고 500만 원은 국고채, 5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따로 보관했어요. 큰 수익은 없었지만 적어도 원금은 안전했습니다. 제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져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제 퇴직한 지 5년이 되었어요. 통장에는 여전히 2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고 매달 연금 170만 원과 일자리 수입 30만 원으로 200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무엇보다 5천만 원을 잃은 아픔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을 굴려야 한다는 조급함보다는 돈을 지켜야 한다는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노후에는 수익보다도 안정성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도 가끔 투자 권유 전화가 와요. 연 10% 보장, 원금 보장 같은 달콤한 말들이 여전히 유혹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제가 차갑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관심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와 마주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얻은 지혜이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었지만 잘못된 판단 하나로 절반이 사라지고 그 여파로 마음까지 힘들어졌던 지난 5년의 세월. 우리 모두가 남일처럼 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금은 평생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큰 돈이지만 그만큼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도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목돈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이제 살만하다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돈이야말로 가장 신중하게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둘째, 노후 자산은 어디에 다 넣을까? 아니라 어떻게 나눌까가 핵심입니다. 은행에만 묶어두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모두 투자에 넣어버리면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산을 두 갈래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 다른 하나는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주는 안정적인 투자 자산. 이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셋째, 노후의 평안은 거액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수억 원이 있어도
쓰는 속도가 빠르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안정을 느낍니다. 연금, 소규모 배당,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에서 들어오는 월 20, 30만 원, 이런 작은 흐름들이 쌓여야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연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돈보다 더 무거운 상처는 마음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잃은 아픔보다 내가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어르신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재정 계획은 단순히 돈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일, 가족의 평안과 자존심을 함께 지켜내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박 어르신의 사연은 분명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값진 교훈을 남깁니다.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 혹은 이미 목돈을 손에 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노후의 평안은 준비된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와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삶은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퇴직금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생활비와 비상금을 따로 나누어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높은 수익률의 유혹에만 흔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퇴직금,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 20년, 30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후의 여유는 결코 큰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돈이 제때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안정됩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재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내고 가족을 지켜내는 문제라는 것을요. 그래서 준비는 일찍 할수록 좋고 점검은 자주 할수록 안전합니다. 정인의 라디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연과 지혜를 함께 나누며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